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술의 강사 라프입니다. 이번에 일반기계 기사가 23년 4회차를 마지막으로 24년부터는 기계설계 기사와 합쳐지면서 일부 과목들과 기준들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시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까지 함께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주절주절 길게 설명드릴 것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짧게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지을 테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반기의 기사는 1차 필기와 2차 실기 중에서 주관식 시험 문제인 필답형과 CAD 도면을 그리는 작업형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일반기의 기사 필기부터 살펴보자면 총 20문제씩 5과목으로 되어 있었고요. 시간은 2시간 30분 동안 100문제를 푸는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과목 한번 보면은 재료역학, 열역학, 유체역학이 각각 20문제씩 되어 있었고요. 4과목에서 기계재료 10문제, 유압기기 10문제, 그리고 마지막 5과목에서 기계 제작법 10문제, 동력학 10문제였습니다. 이 친구들이 24년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면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과목부터 뭔가 좀 낯설죠? 일단 큰 변경 사항부터 보자면 기존 5과목에서 4과목 80문제로 변경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뭔가 엄청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막상 세부 내용 들어가 보면은 아주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기계제도 및 설계 한번 보시면 세부적으로는 기계설계 기사 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에서 볼 수 있는 기계제도라는 과목과 기계요소 설계라는 과목이 추가되었고 기존에 있던 유압기기 과목까지 해서 첫 번째 과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계제도라는 과목은 말 그대로 제도, 즉 도면을 그리기 위한 전반적인 개념과 실질적인 방법 등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계요소 설계는 우리 기존의 일반 기계기사 필답형에 나오는 그 과목이 객관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가 다시 좀 설명드리겠지만 필답형에서는 계산 문제가 주로 나왔다면 필기형에서는 이론에 대한 문제와 일부 계산 문제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과목이 이번 일반기계기사 변동사항의 가장 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계요소 설계는 추가된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1차 필기 통과 후에 2차 시험 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들 1차 필기를 붙고 난 다음에 난생 처음 접해보는 CAD와 주관식 필답의 압박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불합격을 경험하시는 분들 많이 봐왔었는데요. 1차 필기 때 기계요소 설계 부분을 잘 공부해 두신다면 2차 시험 때는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유압기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과목이니까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은 기존에는 한 과목별로 최대 2개의 세부 과목이 배치됐었기 때문에 문제 문항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었어요. 재료역학 같이 한 과목에 한 개씩만 있던 과목들은 20문제로 고정이었고 기계재료, 유압기기처럼 한 과목에 2개의 세부 과목이 배치됐었던 것들은 과목별로 10문제씩 고정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한 과목에 3개의 세부 과목이 배정받는 적은 잘 없기 때문에 문항수 배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보를 모아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과목 기계 제도 및 설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과목은 다들 아시는
기계 재료 부분과 기계 제작법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범위에 대한 부분은 별도 변동사항이 없고요. 각 10문제씩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목은 구조해석 과목입니다. 세부 과목 한번 살펴보면은 기존에 있던 재료역학과 동력학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과목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구조 및 진동에 대한 해석 부분이 별도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올 열응력, 유동해석 부분과 함께 기존에 있던 시험에서는 보기 어렵던 부분들일 거예요. 조금 넓게는 각 관련된 과목들에서 해석 부분에 대한 이론 문제들이 출제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일단 과목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과목은 기존에 있던 연력학, 유체역학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석 부분이 추가돼서 20문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기존 7과목에서 9과목으로 변경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해석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일부 추가된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기존과 많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과목들 모두 나올 거고요. 필답에서 배울 기계 요소 설계 미리 필기해서 공부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기계 제도 부분도 작업형 시험 치기 전에 미리 이론 부분 공부해 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많이 없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그러면 필기 과목 설명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고요. 문제 문항수가 달라지다 보니까 합격 점수 기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합격을 받는지 점수에 대해 얘기를 간단히 드려볼까 합니다. 기존에는 100문제 출제됐었기 때문에 60문제 합격, 그리고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이었고, 이를 문제로 환산해 보면은 각 1점씩 계산해서 100문제 중에서 60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 과목별로 8문제 미만으로 맞히면 과락이었습니다. 24년부터는 80문제 출제될 예정이고, 합격 점수는 60점 이상 합격, 과목별 40점 미만 과락으로 동일합니다. 이를 문제로 다시 한번 환산해 보면은 한 문제당 1.25점이기 때문에 48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고요. 과목별 12문제 미만은 과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리되셨죠? 여기까지 정리되셨다면 다음은 2차 실기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우선 필답 부분은 기존 필답 방식과 변동 없이 동일합니다. 기계요소 설계 과목에 대한 주관식 문제가 주어질 예정이고요. 시간은 2시간, 시험 범위 문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작업형 부분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기존 1개의 도면을 이용해서 3개에서 5개 정도의 부품을 5시간 안에 그리는 시험이었다면 24년부터는 2개의 조립 도면을 주고 똑같이 3개에서 5개 정도의 부품도를 그리는 형태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품도를 그리는 개수는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2개의 조립도를 가지고 각각 투상을 해야 되니까 기존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크게 또 올라간 건 아니니까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4년 일반기획이사 변동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변경이 될 건데,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테니까 다음은 저와 함께 한다면 어떤 식으로 배워 나가실 건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일단 기존 일반 기계 기사에 나오던 7과목에다가 기계제도, 기계요소 설계라는 과목이 추가로 나오면서 작게는 9과목, 크게는 해석 부분까지 과목으로 포함시켜서 11과목 정도의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몇 분의 강사님들께서 과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과목별로 난이도들은 낮아질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영상들을 좀 봤었는데 지금 당장은 확실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어떤 건데 라는 부분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20문제가 나오던 10문제가 나오던 난이도가 낮아지던 높아지던 모든 범위에 대한 공부는 어차피 다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시간에 대한 압박과 흐름에 대해 헷갈리는 게 좀 더 많아지게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게 확실한 이해와 흐름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셔야 이번 일반 기획이사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 방법들처럼 공식 암기, 내용 암기, 이렇게만으로는 더 이상 요행을 바라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도 이해하면서 공부하고 싶고, 저도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공부해서는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고, 저는 그렇게까지 시간 투자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은 온전히 강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2년 동안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흐름을 가지고 빠른 시간에 제대로 된 개념을 공부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인정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에서 과목별 시간을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과목별 제일 긴 시간은 8시간이 채 되지 않고요. 모든 강의를 다 합해도 40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강의를 찾아보시면 저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100시간이 넘는 강의도 덜어 있습니다. 선생님, 짧은 건 좋은데 너무 대충 가르치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사실 저는 시간보다 이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해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했다면 100시간이 걸려서라도 이해를 시켰으면 시켰지 시간을 줄여서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연구하면서 최적의 담백함으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왔기 때문에 시간도 강의력도 모두 잡을 수 있는 강의를 찍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강의 영상을 찍을 때 대본까지 미리 만들어 두고 찍습니다. 강의할 때 단 한 번의 망설임과 멈춤이 여러분들이 이해함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배제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강의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구독자 분들을 통해서 검증받아 왔습니다. 전공자, 비전공자, 취준생,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요. 적지 않은 분들께서 검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제가 강의 속에 담아둔 진심 어린 메시지를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방법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 개념부터 흐름까지 연결짓는 공부의 태도를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강력한 부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3년 일반기획이사 때부터 소개해드렸던 엔지니어 기출 보건 서비스입니다. 일반기획이사 시험이 CBT로 바뀌면서 기존 하루에 모든 필기 시험을 치는 방법에서 약 2주에 걸쳐서 시험을 컴퓨터로 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회차 첫날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 1회차 둘째 날, 셋째 날에도 중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회차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으면 얻을수록 엄청난 이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 되었고요. 특히나 일반 기사와 같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없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기출보건에 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엔지니어와 협력해서 일반 기획이사 당회차를 당일에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고요. 23년 시험 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24년 일반 기획이사도 제가 직접 복원과 해설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기 전에 복원 문제들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제 강의를 등록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할인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반 기획이사 변경 사항과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전략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좀 죄송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2년간 무료로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찍어드렸던 영상들은 앞으로 일부 수정과 개선을 통해서 유료 컨텐츠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유료 컨텐츠로 변경돼서 아쉬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더욱더 퀄리티 있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뵈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모든 영상들을 앞으로 계속 유료 컨텐츠화 시킨다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또 다른 모습으로 무료 컨텐츠들도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엔지니어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따로 영상을 한 번 더 찍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강의 설명보다는 24년 변경안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영상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더욱더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